네, 한번 닫고요. 카레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작업을 할 거는 그때 프리랜서로 카페 디자인 작업을 해준 게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 디자인 상태 그대로 어두운 버전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이 더 많이 들어간 버전.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잡았을 때는 여기 저한테 주셨었던 키워드는 블랙이고 약간 브런치 카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조 툴까지는 받았었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어둡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둡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천장부터 수정을 할 거예요. 매테리얼을 입혀야지 조금 더 뭔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색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블랙면이 지금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수정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둥을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둥을 블랙 타일로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리고 타일은 세로형이 좋으니까 매테리얼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이 모니터 모양의 스포이드를 누르면은 지금 제가 찍은 색이랑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여기를 찍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그 탑뷰 찍을 때 이게 그림자가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돌리거든요.
돌려서 그림자를 조금 조정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찍어줄게요. 채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두운 건 조금 더 어둡게 바꾼다든지. 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조금 잘라줘야 돼요. 안 나왔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컷, 뭐 이미지를 키운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줄게요. 이건 뭐지? 아, 카레. 자, 이렇게입니다. 이건 다시 잘 찍어볼까? 와, 맛있겠다. 이렇게 국이랑 마늘 후레이크랑, 그리고 이 귀여운 수저 젓가락에. 아, 맛있겠다. 제가 그때 한창 교정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 고무줄을 끼는 단계였어요. 근데 고무줄 끼고 카레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고무줄이 노랗게 바뀌어요. 하얀색 고무줄이. 근데 그냥 먹었어요. 아, 나 그리고 이렇게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섞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섞는 거를 좀... 일단 섞어봅니다. 한 입씩 섞을게요.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3단계로 시킬걸. 제가 국밥을 먹으러 가도 밥을 안 말아요. 밥 따로 국 따로 먹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애초에 섞어놓으면 그냥 먹는데 왜 안 섞지? 그냥 라면은 또 밥 잘 말아 먹는데 밥 한 입, 밥만 느끼고 카레 진하게 느끼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따로 먹을게요. 위에 얹어주시면 같이 먹는데 따로 주셨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섞는 걸 잘 못해요. 이제 휴대폰 보면서 먹을 거라 일단 얘가 쓰세요. 먹는 거는. 이제 1시에 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러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수업 들으시는 수강생분이 오시기 전까지 유튜브 편집을 할 거예요. 이제 유튜브 편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이렇게 이면지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모시는 분에게 아주 단디 물어봐야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이모 저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방송 박하윤입니다. 보안에 구멍난 챔프마을 방송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은 올해 신생 공동훈련센터 중에서 이쪽 관계자분을 모셔서 꼭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경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거 이런 거 써도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면지는 매우 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가요? 네, 내부 정보가 네.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이면지는 안 쓰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들으셨죠? 우리 기업들의 기술 보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협회는 2007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로 기업들의 보안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조금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컨소시엄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전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네. 1년 동안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이런 컨소시엄 저희 공동훈련센터 같은 곳을 지원해주는 그 허브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컨소시엄 허브 사업단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컨설팅을 조금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다행히 올해 잘 시작을 해서 목표를 잘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네. 했는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건가요? 네. 협회에서는 산업보안인력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우리 기업들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보안 관련해서 이게 이제는 필수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보안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에서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안 관리 관련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은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놔도 네. 누군가 가져가 버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이런 뉴스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기술 누출 건수만 해도 5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건 적발된 건수만이고요.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을 하면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누출 사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한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전자 그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퇴직 인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그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경쟁사로 그 기술이 유출이 됐고 한 6개월 만에 유사 제품이 짝퉁이라고 하죠. 유사 네.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서 매출도 제 기억으로 한 3분의 1로 급감이 됐고 직원들도 20명 안팎의 직원들이었는데 딱 2명만 남고 모두 어떡해요?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랑 틀리게 기술이 한번 유출이 되면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꼭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네. 너무 아프고 저도 막 억울한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정말 보안에 있어서는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아지나요? 계속 노력하기 네. 나름인데요. 보안은 한 번만 방심하면 그때 뚫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업에서 교육을 통해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보안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잘 하시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는 보안관리 관련한 기업들의 모든 기술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실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업에서 자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실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보안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기업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현장은 어떤가요? 최근에 그 기술보호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제정이 됐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해도 기업들에게 체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을 해서 조금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우리 훈련의 장점,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훈련 올해 첫 해라 다른 네. 기관들보다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협회가 1년 동안 총 2년 준비했네요. 예, 열정을 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도 산업보안의 모든 것을 저희 협회 한번 교육으로 다 배울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산업보안 관련된 교육은 무엇보다 기업에게, 특히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협회 교육을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CEO 여러분들의 결심이,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CEO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소를 잃고 나서 나중에 외양간을 고치고 크게 후회한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잃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기술을 가지고 계실 때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한 그 기술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CEO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은데요. 실컷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유출이 돼서 남에게 도둑 맞으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교육에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컨소시엄 사업도 더 많은 교육, 이런 실무자 교육 과정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댓글 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직원들께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이 산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고양이 산책시키는 게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고양이 산책, 과연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산책을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산책은 아이의 야생성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책을 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섣불리 산책을 아이에게 시킬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하는 그 공간 자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 그 영역 자체가 아주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지 못했을 때 고양이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고양이들 산책 못하는 날은 문 앞에서 계속 울부짖는다거나 또는 이상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 산책을 나가게 됐을 때 바깥에는 길냥이들이 있어요. 근데 길냥이들은 발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들이 워낙 예민해집니다. 그 친구들도 당연히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른 고양이가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산책을 하다가 다른 고양이들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싸워서 다친 고양이들, 산책냥이들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걸 말리던 보호자까지도 심하게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산책을 루틴하게 할 수 있을까? 날씨에 따라서 바깥에 못 나가는 상황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여름, 겨울철. 그리고 현재처럼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은 이 시즌에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간다는 거는 우리 집 아이를 거의 미세먼지 중독, 미세먼지 때문에 아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야생성, 해소할 수 있는 본능적인 요소보다 분명히 위험성, 부작용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는 산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책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야생성과 본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을까? 불행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집안 공간, 예상 가능한 안전한 실내 공간을 고양이를 위해서 충분히 꾸며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채워줄 수가 있어요. 수직 공간 필요하죠? 충분히 만들어주고 아이들 숨는 공간 필요하죠? 터널이나 숨숨집 세팅해주고요. 그리고 바깥에 뜯어먹는 풀, 나는 냄새 이런 거 채워주기 위해서는 캣닙이라던가 캣그라스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새가 움직이거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는 창문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고양이들은 충분히 필요한 것을 안전한 실내에서 모두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사냥놀이죠. 굳이 산책을 나가서 시간을 쓰는 그 시간 동안 보호자분이 여러 가지 재밌는 사냥 장난감으로 충분한 사냥놀이를 해주신다면 고양이가 해소해야 되는 모든 야생적인 본능 요소는 아주 충분하고 안전하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산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산책을 시작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안 환경이 얼마만큼 단조로운지 다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풍요롭게 환경 풍부화를 해주시는 것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냥놀이로 재밌게 놀아줄까? 어떻게 하면 먹이포주를 이용해서 아이가 사냥하는 것과 같은 머리를 쓰는 즐거움을 갖게 해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훈련을 충분히 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산책을 해서 이미 밖에 나가고 싶은 때문에 이미 문제 행동이 생긴 아이들도 충분히 집안 환경에 적응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고양이가 실내에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양이 산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반려묘 꼭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야.